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정신 차려. 웰터급 동양 챔피언까지 했었고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형이 좀 없이 살고 그래서 이래 보이는데요. 아니 내가 오갈 데도 없는 그런 놈 같아요? 나 복싱하는 사람이란 건데. 야, 근데 거기 가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편도로 갈 거지. 비행기로 간다니까. 왕복 말고 편도로 갈 거냐고. 원웨이. 안녕하세요, 쾌약. 안녕하세요. 나다, 네 동생. 누가 내 동생이라고 그래요? 저는 어진태입니다. 밥도 무야지. 진짜 좋아요. 너 짜파게티 잘 끓이지? 짜파게티 요리사. 잘해요. 피아노. 이거? 네. 저거 서번트인데 음악 천재. 다 뼈가 그를 아끼다. 엄마. 앉았어 저. 야, 큰 거야 작은 거야? 야, 형아가 무섭나? 네. 그래도 형 생기니까 좋지. 이제 네가 한번 해봐. 형 이제 시작하면. 네. 이철호 변호사께서 특별히 이 그것만이 내 세상을 뽑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오늘은 무슨 법, 어떤 법을 다루게 될지도 되게 궁금해요. 제가 이제 이걸 뽑은 건 아니고 기자님하고 PD님이 뽑은 건데 주제가 이제 내용을 봐보면 주제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유지되고 해체되는가 그에 대해서 가족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역시 또 우리 변호사님 시작부터 저를 한 방 날리고 가시네요. 아주 뭐 솔직하신 건 뭐 하루 이틀 겪은 거는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저하고 PD님이 아주 사랑해서 영화를 선정을 했는데요. 자,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가족이 뭐지? 같이 밥 먹는 사람? 뭐 마음 나누는 사람? 아니면 한 집에 사는 사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가보고 싶어요. 가족의 형성이 아니라 해체부터. 여기 영화 보면은 이 이병헌, 이 또 박정민, 이 김조아, 오진태죠. 두 아들의 엄마 주인숙, 윤여정 씨가 연기를 했는데 남편한테 막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다가 집을 뛰쳐나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뛰쳐나간 걸로 이 부부연은 끊어지나요? 이렇게 부부연이 끊어질 수도 있고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혼 관계면 그렇게 나가면은 부부 관계가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법률혼 관계면은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그 부부 관계가 끝나지 않고 이혼을 해야지만이 부부 관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혼인지 법률혼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끝난다고 볼 수 없고 통상적으로 법률혼이라고 하면 그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서 집을 나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부 관계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아요. 거기다가 또 이병헌이 자기 아버지 찾아갔더니 내가 나가면 그 여자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으름장도 나요. 아니 이런데도 이거 부부 관계 파탄이 안 난다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혼을 해야 돼요. 이제 합의해서 협의 이혼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하는데 그 영화 속 내용 같은 사연에서는 사연에 만약에 실제로 발생한다고 하면 협의 이혼은 거의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 곧 지금 주인숙, 윤여정 씨가 그 남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판상 이혼은 사유가 있어야 돼요. 6가지인데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보통 부정행위 하면은 간통보다는 굉장히 넓습니다. 부부간에는 정조 의무가 있는데 정조를 지키지 못한 그런 행위를 다 부정행위로 보고 두 번째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아픈데 놔두고 나가버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와이프를 두고 뭐 출가한다든지 도닥으로 나간다든지 일반 가출한다든지 하는 게 악의 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배우자로부터 맞는 경우 또 이제 배우자 그 직계 존속이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그 욕설이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대우를 받을 때 또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곧 자기 남편이 자기 엄마, 친정 엄마나 친정 아버지에게 뭐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 욕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면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인데 그 성관계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성적 불능 그리고 또 불치병 이런 게 이제 부부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지금 특히 일방적으로 이제 폭행을 행사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부부관계, 혼인관계가 파탄돼 가지고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럼 재판을 하면 이 6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3번째로 이혼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윤여정, 이 주인수 그리고 김조아의 아버지 이분들을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재판 이혼 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협의 이혼이 안 되지 이제 재판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좀 근-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죽을까봐 지금 뛰쳐나가는 상황에 이게 재판을 할 수 있을까도 싶고 사실 이렇게 이 법률혼이 뭐 사실혼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 모든 책임 이 조아 아버지가 윤여정 씨를 막 거의 죽기 직전까지 팬 거기부터가 발단이에요. 거의 또 칼까지 들어요.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한강 다리 위로 갑니다. 그때 만약에 정말 주인숙이 풍덩 한강에 자살했다면 이 때린 아버지, 이 남편 이거 뭐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까? 책임집니까? 네, 법적으로는 처벌받습니다. 폭행을 했으면 폭행죄로, 폭행에 상해가 발생했으면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냐 안 지냐 네. 그 문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폭행과 사망 사이에 그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 없고 또 폭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맞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자살할 거다, 죽을 거다, 사망할 거다라는 애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폭행치사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와, 아니 거의 이 정도 때리면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은 게 제가 보기에는 예견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맞았다고 누구나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 자살, 이 사망에 대해서는 이 남편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제 법이 본다는 거네요. 예. 진짜 이 죽은 사람만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정말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과거 시점, 영화를 되돌린 시점에서 하나를 더 여쭤볼게요. 저 사실 이제 영화 보면서 주인숙이 뛰쳐나갈 때 어머 저렇게 뛰쳐나가서 어떻게 막 걱정도 했지만 이게 제가 엄마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조화, 이 어린 시절에 이병헌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아니 저 엄마 없으면 이제 아버지가 엄마 대신 아들 때리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 때리면 이거 남도 아니고 내 자식 때리는 이거 정말 어미 처벌 받죠 이거. 통상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일반인들끼리 보통 사람들끼리 길에서 싸워서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경우는 보통 처벌 수위가 조금 낮는 게 보통 훈육 목적으로 때렸다.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때렸지 뭐 이렇게 아프라고 때렸겠냐라고 해서 그런 점이 또 감안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녀의 엄마 같은 경우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 불원의 의견서 같은 경우 탄원서 같은 걸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좀 많이 낮아집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데 이게 더 엄히 처벌 받아야지 오히려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때린 것보다 더 처벌 수위가 낮다고요? 그리고 단순 폭행 뭐 다 단순 상해라고요? 근데 이런 거 때리는 것을 이제 보통 학대라고 이제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학대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적용돼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가 다른 폭행이나 상해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아우 진짜 좀 들을수록 화가 나는데요. 세상에 어른이 아이 때리면 안 되고, 응? 그 믿고 믿어져야 되는 부모가 자식 때리는 거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 조아가 상처가 가슴에 켜켜이 쌓여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면회를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그냥 죽으라고. 나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왜? 엄마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 아버지 지금 적반하장이에요. 내가 나가서 응, 엄마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이래요. 그럼 만약에 진짜 나왔어. 진짜 엄마 때렸어. 그럼 제가 볼 때 우리 이병헌 씨 정말 이 조아 아빠 때릴 것 같아요. 때리고 말아요. 이거 그러면은 그래도 폭행은 폭행이니까 처벌 예, 받겠죠? 처벌 받습니다. 그것도 더 세게 처벌 받습니다. 아 이건 또 세게 받아요? 존속 폭행, 존속 상해가 되기 때문에 더 세게 처벌받습니다. 뭐 정당방위가 될 수 있냐 안 되냐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 엄마를 때리고 난 이후에 그 이병헌 씨가 자기 아버지를 또는 김조아가 자기 아버지를 때린다. 이건 존속 폭행이 되고 정당방위가 안 돼요. 때리는 중에 이제 말렸다 또는 이제 꽉 껴안았다. 못 때리게 뭐 방어를 했다 하면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 때린데 같이 때렸다. 그 순간을 벗어나는데도 그 초과해 때렸다 하면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정당방위라는 게 그 일반 사람들이 항상 정당방위 하지만은 그 법에서는 현실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영화에 폭행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보면은 네, 많이 나오죠. 뭐 꼭 저는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서 누굴 때린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그냥 좋아해. 이병헌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실 엄마는 같지만 거의 남처럼 살아왔던 이 진태와 조아가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진태가 막 하니까 조아가 뻥 때려요. 아니 이거 전직 지금 동양 챔피언인데 뻥 때려서 진태가 꽥 하고 기절을 해요. 그럼 이거 폭행죄? 상해가 됩니다. 상해. 이건 또 왜 또 상해예요? 그러니까 폭행하고 상해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폭행 같은 경우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폭행이라고 하면은 멱살을 잡는다든지 밀친다든지 손을 막 세게 뿌리친다든지 뭔가를 던지는 경우 꼭 맞아야지만 폭행이 되는 게 아니라 던졌는데 안 맞아도 폭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례가 있는 게 군대에서 베개를 상사가 밑에 부하한테 던졌어요. 근데 베개를 안 맞고 옆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랬는데도 이게 폭행이 됩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되니까. 또 상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상해냐라고 하면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게 상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알아듣기 힘듭니다. 네. 근데 상해 딱 하면 진단서 한 2주 정도 이상이 나오면 상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탈골이 됐다든지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보통 전치 2주의 이상의 상처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상해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에 이제 있는 사안 중에 그 남자가 여자의 음모를 자릅니다. 음모를 자르면 이게 상해가 되냐 안 되냐라는 게 있는데 음모를 자르는 것은 상해가 아니고 폭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음모를 잘랐으니까 강제 추행이 되고 폭행죄로 처벌되지 음모 자른 부분은 폭행이 되고 이제 상해가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니 엄청난 상해인데 이 뭐 육체적 정신적 기능의 훼손이라면서 그런 일 당하면 정신적으로 훼손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하튼 그러면 조아가 진태를 때렸는데 진태가 기절했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뭔가 좀 기능의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했나요? 그러면 우리 이게 또 아무리 지금 한 집에서 안 살았다지만 어머니가 같은 형제인데 형이 동생 때렸으니까 이거 더 나쁘니까 더 중히 처벌 받죠 이거. 그런 특별법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법 내에서 그냥 일반 폭행죄로 처벌되고 일반 상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지만 또 이제 직계 비속이 곧 아들이 아버지를 자녀가 이제 부모를 때리는 경우는 그 존속 폭행, 존속 상해로 중하게 처벌되는 법정형이 있습니다. 법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 간에 싸운다든지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되는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 야, 우리 법이 무슨 저는 무슨 옛날 무슨 명심보감, 소학 이런 데 나오는 되게 뭔가 좀 유교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장유유서 아버지가 아들 때려 훈육이야 형이 동생 때린다고 해서 특별히 더 중하게 처벌되진 않아. 그러나 자식이 부모 때리면 이건 존속상해로 더 엄벌돼. 뭔가 이런 분위기가 당연히 있는 것 같네요. 법인 사회적인 거 반영이니까 당연히 그건 반영시켜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복잡 다단한 이 가족관계가 나오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어려워지네요. 그러면서 과연 법은 가족을 무엇이라 규정하고 있나 갑자기 심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용어는 법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형법에서 쓰이고 민법에서 쓰이는데 가족의 범위가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 혼인을 하면 이제 발생하는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족,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할아버지 손자 간에, 할머니 손주 간에 이제 그 직계혈족,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 자매. 이런 경우는 가족으로 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부분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해야지만이 가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 김조아 그리고 어머니는 직계혈족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계를 같이 안 해도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그 감옥에 가 있잖아요. 김조아의 네네, 아버지, 이병헌 씨 그렇죠. 아버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 있고 김조아는 복싱을 하고 있으니까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여기는 당연히 가족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가족이 되는 방법 무엇인가요? 가장 큰 게 혼인. 아까 말씀드렸지 배우자가 되려면 그렇죠. 혼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 예, 남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입양. 입양을 하면 법적으로 자녀 직계 존비속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혼인, 그 자녀 출산, 입양이 가족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죠. 그렇군요. 아우 설명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자 우리 조와 진태, 진태와 조화를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달라요. 어머니는 같아요. 이 두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법적으로 가족인가요? 어머니하고는 가족입니다. 아 어머니랑 진태, 어머니랑 조화는. 예. 근데 직계 진태랑 조화는 진태와 조화는 뭐가 필요해요? 형제가 가족이 있잖아요. 되려면? 어머니를 기준으로 해서 형제가 네.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 아닙니다. 가족. 그렇죠. 아버지 이 부죠. 아버지가 네, 네. 다르죠. 그래서 진태하고 그 조화는 형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화의 아버지 그리고 조화의 엄마, 조화 여긴 당연히 가족이잖아요. 네. 근데 진태가 들어온다. 진태는 가족이 됩니다. 조화하고 어머니하고는. 그러나 조화의 아버지하고는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계를 같이 한다고 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윤여정 씨가 직계 혈족이잖아요. 네. 배우자잖아요. 아.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면 됩니다. 아 생계를 같이. 생계를 같이 안 해도 가족이 되는 방법은 입양을 하면 직계 혈족 관계가 되니까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생계를 같이 안 할 거면 입양하거나. 네. 그렇죠. 아, 이게 들을수록 오묘하네요. 좀 가족의 범위가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민법에 그렇게 가족의 범위가 나와 있어서 생계를 같이 하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족이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제 기준으로 처제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 그러면 처제는 저한테 가족입니다. 왜? 배우자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근데 처제 입장에서는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이라고 범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인데 내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야. 예, 가족의 범위에 아니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뭐야. 지금 한 집에 같이 뭐 이렇게 있는데 나는 너의 가족인데 너는 나의 가족이 네. 아니고 아 좀 이상하네. 근데 그 또 재밌는 포인트기도 하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법에서 가족 간의 범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형제가이냐 상속 부분에서 이제 가족의 범위로 정의 내리고 있지 않고 직계 비속이냐 존속이냐 뭐 그 부분에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그 형법에서 동거 가족에서 이제 처벌하지 않는 범위가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가족이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럼 상속일 때는 조금 이제 네가 상속일 때는 다른 범위, 직계 그것도. 비속 뭐 이렇게 다가가는 거여서 가족 특히 이제 민법에서 가족 범위라고 나와 있지만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다른 부분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서 실질적으로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나와 있지만 법률적으로 크게 쓰이지는 않고 물론 이제 형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거가족 뭐 이렇게 나오니까 좀 쓰일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쓰이지는 않고 이제 점점 이제 핵가족화 끝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얼마나 이제 정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사냐가 가족의 개념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이제 진태하고 수정은 법률상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이제 부대끼고 의지하고 살면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머, 제가 하려던 말씀을 하시네. 사실 진짜 그것만이 내 세상을 보면서 그런 예.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뭔가, 엄마가 같으면 가족인가? 서로 있는지도 모르고 수십 년 따로 살기도 하잖아요. 우리 진태는 조와 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히려 정말 윗집 아랫집 사는 수정이하고는 가까이 지내고 또 이병헌, 이 조화를 기준으로 봐도 동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지만 본인의 주모하고 오토바이 가게 하는 친구하고는 노출되지만 아직도 형제 같은 또 우애를 나누잖아요. 이 우정을 나누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가족이 뭐지? 자꾸 그 생각이 들고 아니 가족이 뭔 게 아니라 가족이 되려면 진정한 가족이려면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소통, 마음을 나누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의지하고 뭐 정을 나누고 해야지만이 가족이지. 안 보면 뭐 실질적으로 법률 쪽에서 가족이라 할지 몰라도 안 나누고 뭐 그렇게 하면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